자, 그리고 오전에 저는 이제 속보가 뜨길래 처음에는 제가 이름을 잘못 봤다 생각을 했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 체포됐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뭐 체포라는 건 뭐 나와라 혹은 압수수색한다 등등의 여러 차례가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내용 보니까 뭐 체포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타이밍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내란 선전 선동인 것이고 이 사람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내란 자체가 없었다. 예. 내란 자체가 없어. 갑자기 김여정 부부장의 그 생각이 나요. 나는 인간 자체가 싫다 윤석열.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그 어쨌든 저는 그 조은석 특검이 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서 큰 그림에서 마무리되는 부분 내란 선전 선동 부분까지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맺은말을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쉬운 그렇군요. 것은 하는 길에 누굽니까? 우리 정광훈 씨도 함께 세트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황교안 그 전 총리는 안 나왔잖아요. 예. 계속 나오라고 조사에 응하라고 했는데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도 깔끔하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더티하게 한 거고 이분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평생 사람들 잡아다가 조사하고 가두고 했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잡혀갈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건데 참 그동안 뭐 은혜로운 말씀 많이 하시고 돌아다니는 교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지지자들은 보니까 이 체포되는 상황을 지금 모스탄에게 실시로 보고가 되고 있다며. 네.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쩌라는 저 트럼프가 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모스탄에 보고되는지 왜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분들한테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인가 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황교안 전 총리 이제 공안검사 출신 말씀하셨는데 이게 황교안 이런 사람들 참 신기한 사람들 별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은 미스터 보안법, 옛날 김기춘은 옛날에. 미스터 법질서, 맞아. 조이대는 뭔지 아세요? 조이대 미스터 소수의견이래. 저는 그렇게 불린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맨날 어디 기사 나올 때 그거 무슨 다 법조 기자들이 붙여준 거 아닙니까? 인사평이나 이런 거 쓰면 무슨 미스터 보안법. 일단 미스터 붙이는 건 좋은데 딱 그 이름하고 하도 안 맞아요. 법 안 지키는 분들이 법질서 미스터 법질서라 그러고 소수 의견 안 내시는 분들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란 특검팀 수사 기간 한 달 연장돼서 12월 14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14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2월 12일 날 끝난다고 봐야 되고. 야 12네. 예. 공교롭게도 한 달이 이제 뭐 채 안 남은 겁니다. 따지고 네. 보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수순이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약간 보면은 그 조은석 내란 특검하고 황교안 총리랑의 어떤 약간의 구원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뭐 그때 복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차피 인연은 있는 거니까.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조은석 특검은 대검 형사부장이었고 그때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걸 세월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갖다 물어야 된다고 저 조은석 당시 형사부장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는 찍어 눌렀고 결국은 그 혐의로 기소를 하니까 그 다음에 좌천인사를 내버렸거든요. 그랬죠. 이제 그런 이제 갈등들이 뭐 계속해서 보도가 됐던 사안인데 어쨌든 이제 황교안은 이제 뭐 그 앞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행을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그렇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출석을 불응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법률가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나오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진수 2 예, 들어가서는 조용하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체포의 법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막 저기 숨어 있는 애를 잡아가지고 체포한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체포라는 건 강제 수사의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과 관련된 거고 이 체포의 요건인 도주, 도망과 관련된 게 결국은 출석 불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냥 체포한 거예요. 정상적인 이 체포는 어떤 의미인가요 할 때 그 위에 그냥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체포한 겁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출석했으면 체포가 안 되는 될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원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그게 아니라 뭐 이딴 질문을 써놨냐? 아니 청취자들이 혹시 내란 때문에 와 황교안 내란 막 내란이니까 체포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까
될까봐. 그렇죠. 아니 선전선동 혐의는 네, 있죠. 선전선동 그러니까 혐의로 있는 나와서 거고. 조사받으라 그랬는데 네, 안 안 나왔으니까 네, 안 나왔으니까 체포해서라도 그걸 물어보겠다. 체포해서 수사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수사 그거 단계에 들어가. 왜 내란 선동했냐 그랬더니 네. 들어가서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계속해서 모스탄한테 신호만 보고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는 그냥 조용히 풀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괜히 또 뭐 하면 갈비- 이진숙처럼 나와서 뭐 기자회견 열사 행세를 했죠. 하면 안 아 돼. 오히려 조용히, 더 조용히 그래서 나가세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아우 자범이시네 하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범이시네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네, 본인도 오히려 이런 체포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본인은 오히려 뭐 그렇죠. 뭐 뉴스나 미디어에 주목받을 수 있는 한 네, 건이다 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겠군요. 예.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재판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이진관 판사 형사 33부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진법사 관련된 재판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브로커로 알려져 있는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국세청장 임명, 인수위 파견, 경찰 인사, 청와대 이 특별감찰 반장 인사 등 다양한 인사 청탁을 건진법사한테 했다고 인정을 했다라면서 그 이 부부가 건진법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 건진법사가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때도 그렇고 부부의 연을 맺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도 그렇고 이 건진법사 전 씨가 계속해서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를 쭉 했다는 겁니다. 뭐 윤석열 부부와 건진법사 간의 이게 관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신적 지배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많아요. 김건희 씨의 정신 세계를 좌우하는 사람들은 낮게는 명태균부터 깊게는 전성배 씨까지 사이사이에 뭐 풍수질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관상가 백재권 그다음에 천공하고도 교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겨레 김환 기자라고 아시죠? 예. 네, 마법사 길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뭐 도사, 그러니까 뭐 예. 예, 법사, 도사 음흠.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그 누굽니까 김건희 씨 그 판도라남 예, 갑자기 예. 이름이 생각이 나네. 세강자 세강자. 그 사람이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네. 김건희 씨. 건진을 연결해줬죠.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로비스트예요. 무당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야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준 것이고 서초동에서는 이미 유명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는 어쩌면은 레토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정신세계 뭐 어쩌고 이거는 다 그냥 레토릭이고 중요한 것은 로비스트로서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 김 씨도 전성배 통해서 김건희 등에게 로비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길이 막혔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증언이 누구에게 유리할까? 결국에는 전성배에게 유리한 증언. 별로 힘이 없어서 뭐 별로 해준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봄직하다. 그래요.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이 브로커라는 김모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건진법사하고 한두 시간씩 이제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김건희 씨를 건진법사가 위로해줬다. 그리고 뭐 별의별 거 다 물어봤답니다. 예전에 그 MBC를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쯤에 갔던 게 바로 2022년 11월 발리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였는데 그때는 가기 전에 가서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강원도 고성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경상도 지역 뭐 쭉 퍼져 나갔던 그 시기에는 산불을 어떻게 꺼야 되냐 이걸 왜 건진한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내용은 좀 그렇게 좀 인식이 돼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가십에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사실 범죄하고도 관계는 크게 없거든요. 예. 너무 궁금한 게 이제 박지원 변호사님 무슨 여기 왜냐하면 지금 얘기 법리적인 게 단 1도 없거든요. 예. 자, 안타까워. 이거 안타까워요.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예. 이런 얘기하면 뭐 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가죠. 박지훈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 비싼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가 과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좀 제대로 가고 있냐 이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또 이 원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원고가 아니고
김건희 특검이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예. 16개 플러스 알파 네.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죠. 김건희, 건진, 통일교 이쪽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흠. 나머지 특히 공천 개입 부분이라든지 명태균 그리고 뭐 양평 고속도로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예. 뒤처지고 있는데 잘 가는 부분도 우리 들여다보면 다 이런 거예요. 뭐 산불을 누가 꺼든 뭔 상관이 우리가. 그렇죠.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저는 조금 보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적이네요. 굉장히 특검법과 관련된 어떤 진행과 관련된 문제.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김건희 저희가 특검 가십성으로 이 기사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워낙에 이제 뭐 매체 나오니까. 네. 예. 근데 뭐 웃기기는 해요. 제가 황교안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이런 예, 주장을 얘기를 하는 했죠. 윤석열 예. 과연 그런 것인가 진실을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네 그건 별건으로 하고 박지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고 16개 플러스 알파의 수사 대상이 가장 방대한 특검이고 처음부터 이 특검은 상당한 인원과 그리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검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안에서 자중질환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흔들기. 김건희 특검을 흔든 주체는 김건희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검사들이 느닷없이 나 돌아갈래 그러면서 특검 내부 일부 돌아가기도 있었고, 했고요. 뭐 항명이 있었죠.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이슈도 있었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잘 가는 팀은 잘 가지만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이런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미랑 이기훈 선생 붙잡아 놓긴 했지만 그 입을 벌려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집사 게이트 김예성만 하더라도 그 어디입니까? 필리핀인가 캄보디아인가 어디까지 가서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구속은 됐지만 그 다음에 수사에 진척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데리고 베트남. 왔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중요한 덩어리는 주가 조작,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평고속도로, 또 하나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자들이 나와요. 최근에는 김기현 부인까지 나왔잖아요. 예. 뭐더라? 그 무슨 가방? 로저 클러치백. 비비의. 로저 비비의 예. 가방. 이것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그건 당대표 당선에 감사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과정 빌드업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았겠냐. 그럼 김기현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전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경 수사가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가십성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온당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청자들이 보기에 아유 별짓 다 했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이제 사사로운 정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공권력이라는 것을 권력이라는 것을 얼마나 또 사사롭게 썼는가 등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하자면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은 그 국가유산청에 전승공예품 은행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 문화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승공예품 66점을 빌려갔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갓, 놀이개, 조선 왕실의 여성들의 의복, 장식 대부분 장인들이 만든 것이고 그 명단은 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 될 텐데 63점을 빌려갔는데요. 그 전에 왜 그 건천궁 가가지고 또 뭐 9점인가 가져갔다 그랬었잖아요. 그것과의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수만 세도 70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대여해 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용도에 썼을까, 왜 가져갔을까 등에 대해서도 지금 앞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워낙 사사롭고 뭐 무속 이런 거랑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뭐 왕실처럼 꾸몄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저는 이 내용보다 그럼 빌려간 거 제대로 반납했느냐. 이미 파손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마실 때 쓰는 잔, 그 잔 또는 뭐 사발이라고 하는 다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아예 파손이 돼서 300만 원을 변상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목심 저피 사주함이라는 이 함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훼손이 돼가지고 제작자한테 다시 돌아가서 수선을 한 다음에 반납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그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이거 좀 가져갈 수 있냐 그러니까 대여해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여도 하고 일부 대여한 거는 파면 이후에 돌려준 것도 있다고 했을 그러니까요. 때는 예. 형식만 대여를 택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예전에
무서운 형아들이 돈 뜯어갈 때 좀 빌려줬죠. 10원에 빌려달라 그러거든. 10원에 한 칼이면서 요건 약간 요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63점은 이거나 이런 거는 이게 대여 은행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리고 이거는 뭔가 명확하게 하면 문화재는 아니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장이 장인이나 새로 만든 거. 옛날로 따지면 인간 문화재. 아니 건천궁의 유물도 빌려갔대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재현품도 그것도 재현된 빌려갔대요. 그런 것들이긴 하고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전 정권에서는 하나도 안 빌려갔는데 너만 왜 이렇게 많이 빌려갔어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온갖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거죠.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 그냥 좋은 걸로 보면 아 그래 전통 문화 사랑하는 훌륭한 대통령 부인이시네요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정상적이라면. 생각하십니까?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봤는데 정상적이라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관저 있으니까 꾸밀 게 많이 필요할 것이고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그런 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 국빈 방문이나 뭐 이럴 때 활용이 됐는가 그걸 갖다 입증을 하면 되는데 그걸 입증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 아 이럴 때 통상적이라면 아 그거 어디 누구 왔을 때 내가 이런 거 뭐 관저에 설치해 놓고 우리 한국 전통 문화입니다. 뭐 소개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 나오면 되는데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더욱더 이런 의문이나 뭐 의혹들을 갖다 키우는 거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언제 빌려갔냐. 그러니까 일단 그 대여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은행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테면은 왜 박물관 전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전 세계 그런 것처럼 뭐 국회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세종청사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이걸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도 해. 근데 계획하에 하는 거지 그냥 갖다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럼 대통령실 어디다 갖다 놓은 거냐. 근데 관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술잔 깨진 걸 보면. 그래서 그럼 언제 빌려갔어? 집중적으로 빌려간 게 언제야?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2023년 1월부터 매월 한 차례 고궁을 다녀가요. 마치 무슨 원래회를 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고궁을 옵니다. 근데 오고 난 다음에 그 건천궁의 곤영합 누굽니까 민비 시해된 장소. 그렇죠. 을미사변의 장소죠. 장소죠. 그 장소에 약 10분간 다 물리고 부부 내외만 딱 있었다. 뭐 했냐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의혹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 날 공예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가 아니라 곤영합과 연관되는 뭔가가 있었나라는 의심을 1차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빌려간 게 앞서 말씀하신 뭐 그 다합부터 시작해서 은장식, 삼작 놀이개, 당의 부착용, 뭐 금채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집안을 꾸미는 용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품들이니까 그렇죠. 대부분 뭐 집안에서 쓰는 뭐 술잔을 왜 깨트렸을까요? 집어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며 그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300만 원짜리 300만 원을 대통령실에서 변상을 했다는데 대통령실에서 변상을 할 일인지 누가 깨트렸을까요?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두 내우 중에 한 사람을 깨트렸으면 개인이 물어내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실 국민 세금으로 변상한 거 아닌지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 돈 냈겠어요? 깨지거나 훼손한 경위를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회사에서 뭐 잘못해서 뭐 하면 그 경위서 써서 내잖아요. 그 경위서 냈냐고요. 그 경위서 내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300만 원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누가 계산합니까? 적당히 그걸로 퉁쳐라고 했을 수도 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이거는 국보농단이다. 이렇게 보고 국회 그 문광희 차원에서 상당한 내용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문체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이거 주술 같다는 거예요. 주술 왜냐하면 당시에 윤석열 지지율이 30% 이하로 막 떨어지고 있었고 뭔가 새로운 무슨 왕권 신수설처럼 뭘 좀 이 지지율을 좀 돌파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집안을 왕궁처럼 꾸며라. 뭐 이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지시 뭐 이런 주술적 뭘 받고 이런저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가 관저에서 황후처럼 다 해놓고 당이 있고 어쩌고
쪽지고 다니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런저런 의심들이 국회 주변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게 이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기가 뭐 한국 예술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큐레이터 뭐 이상한 일을 해 코바나 콘텐츠는 서양화 쪽이 많았고 대부분 서양 미술이죠. 근데 예. 하필이면 이걸 갖고 왔다는 거는 뭐 왕궁놀이, 궁전놀이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더 커 보이는 게 지금 무속이나 주술적인 측면 아닌가 싶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들을 좀 주제로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명. 예. 예. 그 신명 영화를 제가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저처럼 좀 싸웠어요. 처가 바로 저 난리 났다 그러니까 그거 다 좀 각색이야. 좀 허풍이 좀 많아. 거기에 이런 비싼 내용이 나와요. 물건들 갖고 와가 막 빌고 뭐 이러면 막 실현되고 이러나 그때는 제가 제 아내를 좀 혼을 냈어요. 예. 아이, 암만 영화 그거 믿지 마라. 근데 지금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이 그렇게 자꾸 빌려가고 가져가고 배치를 했다는 거는 주술이 아니면 설득이 납득이 안 되는 이걸 못 쓰겠습니까? 그거 뭐 밥에 먹겠어요 거기서 술 따라 먹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주술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그 찌라시였지만 그때 어쨌든 그거예요. 찌라시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는데 관저가 이렇게 주변에 한남동 높은 주변 건물에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모 기업 건물이 거기가 있는데 그 관저 해서 굿하는 걸 봤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아 그래 여러 가지 필요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얼핏 그 옛날 찌라시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냥 농담처럼 말하면은 뭐 의복, 막 그걸 왜 가져가냐고. 건진 이렇게 다 모으면은 캐대원 실사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렇지. 네, 거기서 네. 막 혼문 나오고 막 악마 나오고 아니, 갓을 뭐, 뭐하러 이게 뭐 그걸 가져가냐고. 물리치고 뭐 김건희 물리치고 다 가능해서 이게 사실은 뭐 아예 또 터무니없는 이 추측이라고 보기도 참 어렵네요.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뭐- 관중 1 역할로 앉아 있다가 여기에도 그럼 어떤 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부여할 수 있는데 없어요. 부여할 수 없어요. 해봐요. 저는 아니, 너무 이제 진지하시다. 헌법행정 공법 전공자 입장에서 공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절차, 공개, 통제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정도로 공개되고 이게 그 절차가 진행된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은 우리가 아예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그래도 아직 뭐가 살아 있었구나는 다행이고 대여 기록도 나오고 대여 이렇게 기록이 막 나오는 건 정말 법치주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 그걸로 캐대원을 찍었는지 뭘 했는지 대통령 부속실이 제대로 안 돌아간 거다. 아직도 뭔가가 그쪽에는 통제와 절차가 좀 뭐 이상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법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제가 맨 처음 이 대본을 받고 이 대본을 보내준 그 이승준 작가님 기자님에게 내가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이냐고 아니 지난주에 엄청 여기 이 자리에서 막 앞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성실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애매해서 애써 변명을 해봅니다. 네. 아, 지금 제작진의 어떤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지금 방송이 흘러가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저 모든 이야기를 한 단어, 한 음절의 단어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굿. 저는 네. 굿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굿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